자, 이번 시간은 321페이지 상속등기를 봅니다. 상속등기. 자, 상속등기. 상속등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등기법은 이제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서로 내용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정리가 좀 잘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상속등기는 어떤 거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있더라. 그 A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죠? 누가 앞으로 상속이 돼요? A 다시 앞으로 상속이 된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A 다시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할 것 같으면, 처분할 것 같으면,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처분을 할 것 같으면 일단 자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때 그러면 상속등기, 이 상속등기의 그 원인은 무엇이다? 원인은 무엇이다? 상속이 되는 거고요. 상속이 되는 거고, 그 연월일, 그 연월일은 뭐냐? 그 원인은 상속이고 등기 연월일은 무엇이다? 사망일이죠. 피상속인이 사망일, 사망일이 날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도 필요 없고요.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도 없고요. 인감도 첨부할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상속인이 만약에 몇 명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일 때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자, 이제 321페이지 상속에 의해 이제 상속의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절차 보시면 단독 신청이다. 근데 2번에 보시면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하기 전 상속인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는 개시일자를 순차로 해서 모두 기록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로 할 수 있고요. 3번이 중요하겠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협의 분할에 의한 무엇이다?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법정 상속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상속분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자, 만약 A가 사망을 했다. 그럼 여기에 상속인이 B, C, D 이렇게 있으면은 B, C, D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법정 상속 지분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하지 않고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등기하는 게 바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1번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A로 되어 있었는데 A가 사망을 했어요. 그 2번 해가지고 B, C, D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슨 등기를 하는 상속등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고 원인은 무엇이다? 여기서 원인은 상속이고요. 상속이고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은 무엇이다? 사망일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하는 거고요. 협의 분할의 상속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1번에서
소유권, 요거는 요 내용을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그린 거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A로 되어 있는데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 C, D고요. 이때 원인은 그냥 일반적인 상속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그 원인이 바로 뭐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는 것이고 원인 일자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망일이 되는 거죠. 사망일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렇게 단독 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 근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는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수 있는데 요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그 등기 목적 자체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목적이 소유권 경정 등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소유권 이렇게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B, C, B의 어떤 단독 소유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B의 어떤 단독으로 하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에 등기 원인은 무엇이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는 것이고 원인 일자는 이때는 사망일이 아니라 협의 분할일이에요. 협의 분할 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B, C하고 D는 권리를 잃잖아. 그러니까 이들을 무엇으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B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 신청이고 이쪽은 단독이고요.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협의 분할이 이루어질 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고 주등기로 이루어지며 바로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주등기 형식이고요. 날짜는 여기 사망일이죠. 여기는 근데 뭐다? 협의 분할이더라 이겁니다. 협의 분할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는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돼요.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될 것이고 전원에 무엇을 첨부한다?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322페이지를 보시면 요것을 표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증을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유증이에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지문들이 몇 개가 존재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유증이고 등기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의의를 보시면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자의 사망 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사망한 날에, 사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그 연월일을 어떤 거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사망일을 쓰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붙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라든지 요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바로 밑에 나오네요.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유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유중이 있고 포괄 유중이 있는데, 특정 유중 같은 경우는 유중의 종류에는 특정 유중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이제 포괄 유중이 있는데, 이 특정 유중은 등기를 해야 돼요. 얘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이와 반면에 포괄 유중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유중의 종류를 불문하고 얘네들은 특정 유중, 포괄 유중 전부 다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포괄 유중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지 자격 취득 증명도, 농지를 취득하는 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미등기입니다.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을 하고 이제 유중을 했는데 이제 사망이 됐어요. 이제 유중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했을 때. 자, 만약에 요 B가 이제 바로 수중자가 되겠죠. 수중자가 되는데, 만약에 요게 무슨 부동산이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더라 이겁니다. 미등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특정 유중의 경우에는 A 앞으로 무엇을, A 앞으로 상속인, A가 상속인이 되겠죠. A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수중자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절차를. 그런데 이게 유중이 무엇이다? 포괄 유중이라면은 수중자 B 앞으로 바로 그냥 무엇을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했는데 A가 B에게 무엇을 했어요? 유증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A가 사망을 했죠. 이렇게 사망을 하면은 B 앞으로 그냥 바로 무엇을 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유언 집행자, 이 B가 권리자가 되겠죠. B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유언 집행자를 무엇으로 해서? 유언 집행자를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 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A-가 이렇게 상속인이 존재하는데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A가 만약에 사망하면 바로 이렇게 수중자 명의로 소유권을 무엇을 한다? 수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것을 말소하고 등기를 가져오면, 말소하고 이전하면 두 단계죠. 그래서 만약에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등기를 가져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증을 했을 때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속인에 대한 어떤 최저 생계비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등기관은 형식적인 심사,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침해하더라도 이를 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 신청 보면은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유언 집행자하고 수중자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요, 수중자가 수인일 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수중자가 수인의 경우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만 수중자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전원이 같이 공동을 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안 돼요. 2번, 유증의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뭐를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수중자 명의로 무엇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다만 이렇게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것을 말소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간다. 3번 미등기였다.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특정 유증의 경우는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무엇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날짜는 뭐를 쓰는 거야? 사망일을 쓴다 이겁니다. 다만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붙었을 때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이라든지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유증이에요. 유증도 역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무권리자, 그러니까 현재 등기 자체에 어떤 그 권리자가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권리자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자기를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는 거죠. 이전 등기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3번으로 2번으로 해볼까요? 소유권 이전 A가 있는데 B라고 할까? B가 이렇게 있는데 요 B가 무권리자라는 거죠. 그 진정한 권리자는 누구야? 진정 권리자는 A였다 이거야. 그러면 A가 원래 위에가 A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 A가 이렇게 있는가. 근데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A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뭘까? 하나는 뭐다? 요 무권리자 등기를 무엇하면 돼요? 말소를 하면 돼. 근데 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예로부터 직접 소유권 무엇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그 원인이 바로 뭐다? 원인이 진정 명의 회복이고요. 요게 중요하죠 또. 원인 일자가 중요하죠. 원인 일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얘는 검인을 받을 필요도 없죠. 검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농지도 첨부할 필요도 없고 허가 대상도 아니다라는 거죠. 전부 다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중요해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쪽에 보시면 기존에 어떠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공동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4번은 중요한 지문 아니고 5번에 보시면 원인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원인은 무엇이다? 진정 명의회복이고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수용으로 갑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뒷페이지 쪽에 나오네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A가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기업자가 이 부동산을 무엇을 했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A의 어떠한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등기하는 과정에서. 따라서 기업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 A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기업자가 관공서더라. 관공서는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는 촉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수용이기 때문에 원인이 수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인 대상도 아니고 허가 대상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수용은 언제 등기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물권을 발생합니다. 수용 시기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신청부입니다.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의의부터 먼저 볼까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용은 원시취득이지만 이렇게 무슨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라면 그때는 소유권 무엇을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신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한다. 다만 이번에 관공서일 때는 무엇을 한다? 촉탁을 한다. 그다음 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4번.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 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가름하여 토지의 표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대위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수용한 날이 2019년 4월 12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얘가 돌아가셨어요. 언제? 3월 1일 날.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바로 기업자 앞으로 등기를 못 갖고 와요. 이렇게 못 갖고 와.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누가 존재를 해요? A- 상속인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A- 앞으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 상속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등기가 이렇게 와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돼요. 따라서 기업자가 자신 앞으로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상속인이죠. 상속인을 무엇해서?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A의 주소가 화곡동이었는데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변경이 됐는데 여전히 화곡동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못 갖고 옵니다. 그럼 A를 대위해서 명의인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바뀌는 거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대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가져올라 보니까 못 갖고 온 어떤 사유가 존재하더라. 바로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를 해야만 등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위 신청이 적용된다라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첨부 정보부입니다. 326페이지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등본을, 협의 수용일 때는 협의 성립 확인서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보상이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나 인감이라든지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건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실행 읽어보시고요. 원인은 무엇이다? 수용이고 날짜는 수용의 시기더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의 실행으로 인한 다른 권리의 직권말소. 자, 수용을 하게 되면 이 토지가 깨끗한 상태가 돼야 돼요. 깨끗한 상태로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들을 다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용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기존에 수용 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전이 살아남고요. 그러나 수용 시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더라. 그 예외 규정이 바로 뭐다? 상속 등기입니다.
그 왜 상속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느냐? 만약에 수용 시기가 2009년 4월 10일인데 상속개시일이 3월 1일이잖아. 근데 요 자체가 상속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5월 6일 날 이루어졌어요. 등기는 이때 이루어졌지만 상속개시일이 몇 월이야? 3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 시기보다 앞서겠죠. 그래서 얘는 말소 못하는 거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다음 중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 정답은 무엇이다? 상속등기예요. 상속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 줬습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써볼까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수용 시기 전, 후를 불문하고 다 죽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무엇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 규정. 요역지는 살려준다 이거 요역지. 그럼 왜 요역지는 살려주느냐? 요역지는 그 토지에 이로운 거잖아. 해로운 게 아니라. 이롭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말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직권말소할 수 없는 거를 찾아라. 그럼 뭘 찾아요? 상속등기를 찾든지 아니면 뭐를 찾아요? 요역지를 찾습니다. 나머지 다 죽어요. 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들은 다 죽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게 핵심이 두 가지가. 여기서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역시 또 29회 때 또 역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기억 볼까요?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여기 이게 아니죠. 자,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얘가 사망했다 이거죠. 우리가 3장에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러면 이럴 때는 갑의 상속인 갑다시하고 을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하면 되겠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병은 여기서 병이 상속인이 되겠대요. 병은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했다. 상속인이 병이라는 거죠. 병은 자신을 의무자로 하여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니은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 후에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얘죠. 수용식 이후에 요 병으로 넘어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이겁니다. 니은은 맞는 지문이고 기억은 틀렸고요. 1,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3번하고 5번 아니면 3번하고 5번 중에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되는 지분으로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겠죠. 요 부분이죠. 협의분할 상속. 그 다음에 리을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 의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권리자인데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얘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요. 을구의 저당권이라든지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말소하려면은 얘 뭐를 받아야 돼?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승낙을 안 써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등기를 가져오는 형태를 취하는 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더라. 이겁니다.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환매입니다. 자, 환매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매매 대금, 매매 비용, 그죠?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만 이를 기록하기 때문에 1호와 2호, 즉 매매 대금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하고 매매 비용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 필요적 기재 사항이 되는 것이고 기간은 임의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14조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를 했다.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약 등기는 무엇이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등기에 관해서도 1항을 준용한다. 역시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환매 특약 등기 의의가 쭉 나오죠. 의의 한번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떤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에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더라. 이렇게 효력이 아니라 대항력이다라는 거죠.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 자,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그것에 부기 등기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네, 볼게요. 하나씩. 환매 특약 등기는 내용이 좀 많긴 한데요. 근래에 들어서 뭐 그렇게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지문은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특약 등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그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꼭 기억을 합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B한테 처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처분하는데 그냥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원인이죠.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 B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A는 B에게 C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A는 C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C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특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약 등기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와 어떻게 동시에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해. 동시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각하가 됩니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호에 의해서,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의해서 각하가 되고요. 동시에 하는데 별개의 서면으로 한다. 동시에 하되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신청서 하나 쓰고 요거 신청서 하나 쓴다 이겁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이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뭐가 있어요?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고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는데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은 두 개. 매매 대금,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 매매 대금하고 그 다음에 비용입니다. 비용. 이것은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임의적으로 기록사항은 바로 뭐냐면 환매 기간이에요. 환매 기간이다. 민법에서도 나오죠.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입니다.
자, 5년이죠, 5년. 만약에 특약 등기를 할 때 요 기간을 쓰지 않았어. 그럼 그냥 5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3년으로 하자, 그럼 이때 써야 된다라는, 그럴 때는. 안 쓰면 각하예요. 자, 환매 기간은요. 여기서 또 환매 기간의 핵심은, 자, 신청서에 얘를 안 쓰면 그냥 자동 몇 년? 5년. 야, 우리 3년으로 하자라고 약정을 맺었어. 그럼 신청 정보에 3년으로 이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쓰지 않으면 각하. 자, 이때 환매 기간은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기간이 딱 정해지면 절대적으로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 기간 자체는 단축은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은 틀린 거죠. 환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 등기는 허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나 단축은 가능하다 이거죠. 단축은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가 딱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여기서 이 A를 뭐라 그래? A를 매도인, A가 매도인이 되는 거고 B가 무엇이 된다? 매수인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매도인이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요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환매권은 누가 가져요? 매도인이 갖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돼서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합니다. 따라서 환매 특약 등기 할 때는 이 매수인이 의무자이기 때문에 얘는 인감을 방문 신청일 때 인감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매수인은 인감을 첨부하지 않느냐? 인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도 제공할 수가 없죠. 왜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수 없느냐? 얘는 아직까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얘랑 같이 이루어지는 거,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동시에 하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 번호를 무엇한다? 부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 앞으로 가면 동시에 2- 얼마 1 해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A가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는요, 얘가 매도인이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이겁니다. 환매권은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 무엇할 수 있다?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매 특약 등기가 부기 등기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를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328페이지 절차를 볼게요. 1번 동시에 된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특약 등기는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기 때문에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서 한다. 별개의로 작성을 하자.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그 다음에 2번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고요. 기간은 원인증서에 있을 때만 기록하자라고 했고요. 기간 보시면 밑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를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5년으로 한다. 됐고요. 오른쪽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당시에는 등기필 정보가 존재하지 않죠.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인감도 필요 없고. 4번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등기 기록 보이죠? 갑구에다 했죠? 접수번호가 똑같아요. 3000번, 제3000호, 제3000호. 왜 같은지는 설명해드렸고요. 자, 효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특약 등기가 이루어져도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 A는 C를 상대로 해서 등기를 가져오면 돼요. C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력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한 것으로는 매수인의 목적 부동산의 양도나 담보 물건의 설정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특약 등기는 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게 그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환매 특약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면 얘를 의무자로 해서 등기를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 후에 제3자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만약에 특약 등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1번에 만약에 무엇이 있다? 저당권 설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환매권 행사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요거는 죽습니다. 죽는데 얘는 2번에서 1번의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A하고 T하고 공동으로 하는 직권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런 거 써있죠. 환매 특약 등기 후 제3자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할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의무자로 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 등기를 어떻게? 공동으로 한다 이겁니다. 4번 이전 등기는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말소 등기 봅니다. 환매 특약 등 말소 등기. 이 환매 특약의 말소 등기는요. 특약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환매권을 행사를 한 경우. 두 번째는 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 세 번째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환매권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매도인 누구죠? A죠. A 앞으로 소유권을 무엇했다라는 거야?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2번에서 소유권 이전 B 2- 얼마? 2-1 해가지고 환매 특약 A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환매권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자기가 행사를 한 거죠. 그러면 3번 해가지고 뭐를 가져오면 돼요? 3번에서 소유권 이전 A다. 요 얘를 의무자로 하고 권리자로 해서 등기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의 특약 등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근데 환매권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A하고 누구하고 B하고 공동으로 해서 말소 등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즉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환매권은 민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혼동에 의해서 무엇이 돼요?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특약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혼동에 의한 말소는 뭐다? 단독이라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3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매권 말소 등기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1번은 특약의 해제라든지 그러니까 기간을 경과했다라든지 이런 거. 이럴 때는 어떤 요금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 말소.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를 했죠? 그러면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환매기간 경과 전에 환매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환매권, 그러니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환매권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특약 등기를 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환매에 대한 내용들이죠. 전체적으로 한번 교재 내용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전 등기를 했는데 특약 등기 이후에 어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멸, 공동에 의해서 맞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절 용의물권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